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의 출석 통보에 비공개로 해달라며 특혜를 요구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특검이 비공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공개 출석한 건데요. 이번엔 성실히 조사를 받나 했지만 오후 들어 한동안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해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특검이 사실상의 출석 거부라며 단호히 대응하면서 뒤늦게 조사가 재개됐는데요. 먼저 오늘 상황을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지하 주차장 입구를 스쳐 지나 오르막길을 통과합니다. 서울고검 현관 앞에 멈춰선 차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지하로 출입하겠다고 고수했지만 특검이 이를 일축하면서 결국 공개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진실보고서 행사하신 건가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빠른 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수사기관 소환은 지난 1월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내란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특검에 불려나왔지만 이번에도 국민께 죄송하다는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특검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캐물은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죄 의혹까지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1시간가량 진행된 조사는 오후 들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이들이 조사자를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대기실에 머무르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누가 수사해달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도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며 수사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법기술을 동원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하고 버텨봤지만 결국 3시간 반 만에 조사실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질문하지 말고 검사가 하라는 거였는데요. 특검팀은 이렇게 조사를 방해하면 변호인들까지 수사할 수 있다며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이어서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의 첫 조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은 계속 수사를 해오던 경찰이 주도했습니다. 신문을 맡은 조사 담당자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 경찰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오전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고 1시간가량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조사는 1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대기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과거 불법 체포를 지휘해 고발된 인물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배제하고 검사가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것으로 박 총경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특검 역시 선을 넘는 행위인 것 같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입회한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에 조사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 특검 조사에 특혜는 없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그럼 법조팀 윤상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사상 초유의 조사 거부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피의자가 조사 담당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한다는 게 일반인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은 어떤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질문하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특검 측은 이제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죄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며 전혀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소환에 성공한 만큼 조사할 부분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체포 방해 부분은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일단 조사 재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조사 거부 사태가 윤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게 놀랍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법기술을 이용해서 조사를 거부한 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관한 공수처 출석을 계속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았습니다. 체포가 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가 무난히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결국 1시간 만에 조사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조사를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소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검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네, 일단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서 오늘 중으로는 조사를 마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즉 오늘 밤은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는 건데요.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여러 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 소환될 경우에도 정문으로 걸어오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개 소환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고요. 또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바로 오늘부터 적용에 들어갔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일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둘러봤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최근 84제곱미터 가격이 45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이 발표된 뒤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상황은 전반적으로 전화 별 소리가 없어요. 어제까지 엄청나게 궁금해가지고 어제까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근데 오늘부터는 팔 사람들은 포기. 내가 집을 팔고서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급등 지역인 마포도 마찬가지. 어제는 가계약을 걸어놓은 매수자들의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잠잠해졌습니다. 어제 날짜로 가계약을 하게 되면 대출 규제를 적용을 받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영등포라든지 여의도, 서울역 젊은 고소득층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산 수도권 주택은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면서 전세 낀 집을 대출받아 사는 갭 투자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거란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여기 마포 지역만 해도 6억으로 대출 받아서는 집 구매하기가 신혼부부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저희는 갭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6월 초에 계약을 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를 줄인 것도 곧바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신혼부부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8월 달, 9월 달을 입주 목표로 오셨는데 보증금 3억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오신 거예요. 게다가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의 50%로 줄이는 등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물리는 풍선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4번째로 높고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로 계엄과 탄핵 국면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최근 여론조사의 특징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갤럽의 이재명 대통령 첫 직무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지난 9명의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와 민생, 추진력, 소통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구 경북과 70대 이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3%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선 패배 여파로 선거 직후 급하락했는데 2주 연속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계엄 탄핵 국면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인 영남 지역과 60대 이상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흐름은 대선 패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한국갤럽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 1월만 해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지만 이번 달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실망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허니문 효과로 지지율이 높은 그런 현상도 있고 아무래도 좀 보수 유권자들이 조금 응답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1야당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당내 혁신이 지지부진한 데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로 여론 주도에 실패하면서 자칫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처참한 지지율에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